여러분 지금 달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1월 27일 오전 3시 기준으로 달러가 1469.4원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숫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4월에 관세 얘기 나오고 그때 한번 이 정도로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100원 이상 이렇게 오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데 물건 값이 오르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원화의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예전에는 달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뭐 원화 뭐 한 개가 필요했다라고 친다면 이제는 달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원화가 1.5개가 필요하고 뭐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걸로 굉장히 유튜브가 엄청 핫해서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 딱 느꼈냐면은 제가 방금 GPT 그 구독 알림이 떴거든요. 매달 27일 결제가 되는데 전달에는 21달러인가 해서 28,000원이었거든요. 이번 달 되니까 3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환율이 올라버린 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해외 서비스의 구독 이런 것도 바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직구, 구독 이런 거 다 비싸지고 여행 경비도 오르고 주유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저번에 남편이랑 휴게소 갔다가 내가 알던 금액이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오른 게 맞았어. 1,600원, 1,700원 막 이랬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비싸서. 지금 1,800원 넘어가는 데도 막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품도 비싸지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오르면서 또 한 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오고 다시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정말 많은 연쇄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달러가 오른 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나한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많이 봤는데 서학개미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아니면은 기업들이 수출로 이제 돈을 벌고 나서 그거를 달러를 벌었는데 다시 원화로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 자체가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달러의 수요도 높아지고 그 결과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이 힘이 약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나 지금이라도 달러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달러 투자를 좀 더 제대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300원일 때만 해도 와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했는데 이 1,470원을 보니까 1,500원은 그냥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도 1,500원 선은 거뜬하게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 팁을 전달드리면 좋을까? 만약에 이 달러 환율이 오를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달러 투자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현찰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랑 달러를 그냥 바꿔놓는 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토스뱅크 외환통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달러로 그냥 바꿔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통장을 사용하면 좋은 게 환전 수수료가 0원이에요. 금리도 0원이다. 그냥 달러를 가지고만 있는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다면 이 통장을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달러로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예금 적금도 원화로 하는 게 있고 잘 보면은 외환 정기 예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 앱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외환 정기 예금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금리가 한 3%? 막 이렇게 가던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어쨌든 환전 수수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환전 수수료가 1%다 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2%는 올라야 내가 본전이겠죠? 바꾸고 할 때 2%가 나가니까 돈을 넣었을 때보다 약간 환율이 올라야 본전이고 그게 있더라고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차익을 기대한다 했을 때 그렇게 달러 예금을 이용을 하면 달러 예금 금리도 받으면서 환차익에 대한 세금 안 내고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는 당연히 떼는 거고요. 그래도 뭐 많이 오르면 환율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니까. 세 번째는 달러 채권 사는 거입니다. 이거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 어플 하나 있으시죠?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그런 증권사 어플들 해외 채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사고팔고가 가능할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외화 RP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CMA 통장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개설만 해놓고 그걸 제대로 막 지금은 활용하고 있진 않은데 CMA에서 외화 RP라고 증권사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채권을 활용해서 돈을 굴려주는 약간 정기예금 같은 그런 느낌의 CMA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거 다 어쨌든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금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율 오르는 걸 기대해야 된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에 내가 베팅을 한다 했을 때는 외화 예금이나 해외 채권 이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달러 환전해서 내가 직투하는 거. 수수료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가장 저한테 잘 맞고 편한 토스증권을 이용하는데요. 진짜 큰 손들은 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토스증권은 잘 안 쓴다고 해요. 왜냐면 수수료가 제일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작은 시드로 운영을 하는 분들은 워낙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토스증권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토스증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그냥 매수를 누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에요. 그럼 그 10,000원을 그 달러 시세로 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달러로 구매를 해줍니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투자를 했었고요. 역시나 이것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주가도 올랐는데 뭐 환율도 올랐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희도 한 1,300 얼마대에 들어갔었어요. 미국 주식을. 그때 좀 돈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300, 400 정도는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환율이 오른 것 덕분에 이게 또 환차익의 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ISA 계좌를 이용하는 건데요.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게 좀 무섭다. 달러 환율에 대한 확신이 없다. 라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환율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원화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자산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IS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코덱스 S&P 500, 타이거 S&P 50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ETF 상품 중에 하나죠. ISA에서 ETF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특히 해외 ETF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 주식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ISA 계좌 자체가 절세되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절세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내야 될 소득세 있죠. 이자 소득세랑 뭐 배당 소득세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세금을 덜 냅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환율이랑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러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달러 환율의 그 등락에 따라서도 ETF의 가격에 약간 영향이 있다고 해서 달러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원화로 해외 ETF를 사긴 했지만 달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ETF 상품 보면은 종종 괄호치고 H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환해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율의 등락에 내가 영향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S&P 500인데도 괄호 H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합니다. 만약에 환율에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한다 했을 때는 H가 없는 ETF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미국 자산 자체에 대해서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 환해지 상품을 고르기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 달러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진짜 간단하게. 직접 투자하는 거, 현금을 그냥 달러로 바꾸는 거랑 달러 예금, 달러 채권, ISA 계좌 활용하는 거. 물론 다 같이 병행하면 좋죠. 분산 투자는 항상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이 그냥 오르는 게 나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최근에 EBS랑 KBS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다큐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아직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감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EBS랑 KBS에서 만든 다큐가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걸어놔볼까요?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달러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진짜 경제 이슈는 매주
새로운 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한 게 이번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저도 뭐 이제서야 관심을 좀 많이 갖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하고 항상 자산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좀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